네, 이번에는 레이텍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좋은 프레젠테이션의 조건은 우선 한 슬라이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1초에 한 7자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슬라이드에 너무 많은 내용을 주면 그 듣는 청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소화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한 슬라이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서지를 밝히거나 참조 위치를 번호로 표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게 띠오렘 1번인지 띠오렘 13번인지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듣는 청중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레퍼런스랑 참조 위치를 번호로 표시하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결하면서도 적절한 자극을 줘야 됩니다. 청중은 똑같은 화면만 보면 지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트랜지션을 주고 아니면 그 도형 같은 것을 적절히 둬서 적절한 자극을 계속 줘서 내 발표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이 세 가지가 전부 되어야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비머가 바로 대표적으로 레이텍에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패키지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큐멘트 클래스 비머. 우리는 한글 문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use 코텍 그다음에 set space를 불러서 set stretch 1.33을 해줍니다. 더불어서 변행 수식에서 너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every display expand after와 함께 다음의 옵션을 부여를 해요. 그런 다음에 기초적인 서식 정보를 두고 make title을 둡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컴파일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긴 제목, 긴 이름, 긴 소속, 날짜로 된 첫 번째 슬라이드 파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make title의 결과예요. make title을 입력을 하면 이 네 가지 정보가 담긴 문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각 슬라이드를 어떻게 넣는가? begin frame, end frame으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면요. 그러면 새로운 슬라이드 한 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begin frame, end frame으로 감싸고 제목은 이 중괄호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begin frame과 end frame 사이에 내용을 넣는 겁니다. 자, 본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서를 보시면 이 내용이 본문의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으로 T와 같은 옵션을 주면 이 내용이 상단으로 올라가고요. B를 넣으면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기본 옵션이 C입니다. 그래서 모든 슬라이드 파일에 만약에 똑같이 상단부터 시작하게 하고 싶다면 도큐멘트 클래스 옆에 키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옵션으로. 본문 크기도 기본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11포인트고요. 여기서 9포인트, 10포인트 또는 8포인트를 입력하면 기본 노멀 사이즈의 폰트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1강에서 설명했듯이 글씨 크기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당 글씨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기서 begin 프레임 안에서 스몰과 같이 글로벌한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글씨가 조금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몰을 입력했기 때문에 조금 작아지는 거죠.
더불어서 요즘에는 슬라이드 자체가 4대3 비율이 아니라 HD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16대9 비율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율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다가 aspect ratio 169, 16대9라는 뜻입니다. 16대 10, 14대 9, 그 기타 다른 옵션들은 다 있습니다. 기본 디폴트는 4대 3입니다. 그 외 옵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도큐멘트 클래스 핸드아웃을 해버리면 그 유인물 친화된 버전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유인물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옵션이고요. 그 강의 자료를 비머로 만들었다면 그 청중들한테는 이 오버레이 같은 옵션들이 하나도 안 들어져 있는 문서를 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어떤 종류의 작업을 좀 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이 여러 개의 슬라이드에다가 어, 여러 개의 슬라이드에다가 이제 아니 다시 그 이 제가 지금 예시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제시되면서 슬라이드가 총 예를 들어서 이제 4 on 1 with a note라고 하면 슬라이드장은 4장이 주어지고 거기에 이제 필기를 할 수 있는 노트 칸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handout with note를 쓰면 다음과 그 보다 친절한 유인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여기 그 GitHub에서 handout with notes ins를 다운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태그로 이걸 조판을 하고 이 스타일 파일을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에다 넣어준 다음에 mk text lsr을 해주면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면서 그 별도의 패키지 스타일 파일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예시를 이걸 실제로 실습해 보는 것은 독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비머 테마가 상당히 그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머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기본 테마와 함께 사람들이 많은 테마들을 개발을 해놨는데요. 그 테마를 적용하는 명령어는 use team, 그 다음에 컬러로 적용하는 것은 use color team입니다. 그래서 테마에는 진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 텍라이브에 있는 패키지들 그 테마들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스타드라는 양식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use team 다음 스타드를 부르면 이렇게 테마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색깔까지 바꾸려면 use color team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테마에 대한 정보들을 테마의 옵션들을 다 담겨놓은 이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나버를 색깔로 주고 비버를 줬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케임브리지 US라는 클래스를 부르고, 케임브리지 클래스라는 순서를 제가 잘못했네요. 이쪽이 클래스 파일이고요, 테마고요. 이쪽이 그 색깔입니다. 색깔 옵션을 줬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샘플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리프를 가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비머 템플릿들이 다 사람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좀 고치시면 꽤 만족스러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비머 본문을 좀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이제 그 약물 처리에서 문서 나오는 거, 번호 순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항목에 대해서 나용하는 거
날 때 쓰는 거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이거를 제가 슬라이드 파일에 적용을 해주면요. 네, 이와 같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숫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항목이 나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열하는 그 방법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나열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하는 게 좋냐면 지금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지만 이 엘리어스 스타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찰스 페퍼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테렌스 타워가 나오는 식으로 그 문서를 출력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아이템아이즈로 출력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테마를 담스타드로 명명했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형태가 나와요. 이누머레이트를 하면 이렇게 번호가 나오고요. 디스크립션을 앞에서 소개했던 요런 형태로 이 테마별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열할 때 꽤 쓸만한 환경입니다. 자, 오버레이 옵션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 오버레이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떻게 이 각 항목들이 나오게 하는지 그걸 옵션을 걸어주는 거예요. 엘리어스 스타인 있고 그 다음에 테렌스 타우 그 다음에 이렇게 찰스 페퍼만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이 코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나오게 하라 라는 명령어가 현재 이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테렌스 타우가 두 번째부터 끝까지 나와라 라는 명령어가 요 명령어고 세 번째 슬라이드에만 나와라 라고 명령한 게 요겁니다. 또 다른 오버레이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걸 카피 페이스트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띄어낸 A가 나왔어요. 근데 프루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템아이즈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떤 명령어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여기 요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옵션을 한번 없애볼게요. 자, 이 옵션을 없애면 어떻게 나오냐면 띄어낸과 함께 바로 이게 나와요. 반면에 요 옵션을 추가하는 순간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돼요. 하나씩. 그러니까 요 옵션은 뭐냐면 각 약물에 해당되는 것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3-가 돼 있는데 그 3-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첫 번째 슬라이드, 이게 두 번째 슬라이드, 이게 세 번째 슬라이드부터 쭉 나와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 옵션은 그 슬라이드 개수를 정확하게 셀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퍼즈 기능을 이용하면 그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오게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below is an important note 그 다음에 퍼즈하고 블록이 나오고 이렇게 그 일종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on slide visible only and uncover 이 옵션들은 어떨 때 쓰냐면요. 그림을 가릴 때 상당히 유용한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 올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올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 올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전부 첫 번째 슬라이드만 보이게 해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만 언커버해라, 밝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라 등의 옵션들입니다. 모두 다 비슷한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쓰는 상황은 언제 쓰냐면 그림을 가릴 때 꽤 유용합니다. 그림 같은 경우는 퍼즐 키가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가 이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제 블록으로 이제 이 내용을 좀 강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비긴 블록 한 다음에 중괄호를 넣고 블록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블록 종류에는 얼럿 블록이 있고 이그젠 블록 등이 있는데,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그 기본적으로 그 비머에서 제공되고 있는 환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띠오렘이 있고 코로럴리가 있고 데피니션 있고 데피니션스가 있고 팩트, 이그젠플, 그리고 이그젠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해서 그 환경 명령어를 지정하면 제대로 컴파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쓰는 축약어들이 있죠. 그래서 그 경우는 그 theorem 스타일 definition, 뭐 new theorem, 뭐 THM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걸 정의한다면 이렇게 no theorem을 지정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칼럼을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칼럼 같은 거는 종종 쓸 때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조판을 해보면요. 이걸 한번 조판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한 슬라이드에 이 한 슬라이드에 이제 한쪽 칼럼, 이제 두쪽 칼럼에서 각각 텍스트 위드의 0.4, 0.4로 이렇게 그 한 슬라이드를 두 쪽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그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칼럼 개수가 꼭 2개일 필요는 없고요. 3개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어진 슬라이드입니다. 자, 추천하는 테마가 무엇이 있느냐? 오버리프에 아까 처음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오버리프에 가시면 되게 다양한 템플릿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메트로폴리스랑, 그다음에 저는 심플 플러스를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심플 플러스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그 테마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가 꽤 발표 자료를 쓰기에 적합한 패키지가 그 클래스 파일이 테마 파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제가 케임브리지 US를 적용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가 보기가 싫다, 그런 거 하고 싶을 때는 이제 set beamer template 내비게이션 바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란을 두시면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식을 이렇게 세리프 형태가 아니라 이제 논문처럼 나오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유즈 폰트 팀 프로페셔널 폰트를 하거나 아니면 유즈 폰트 팀 올리 매스 세리프를 걸으시면 수식이 다음과 같이 논문에 나오는 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좌우 여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et beamer size를 입력하시면 이 좌우 여백이 바뀌어요. 조금 살짝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를 이제 박스로 두르고 싶을 때는 use color 팀에서 orchid를 쓰시면 이와 같이 그 정리 박스에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박스 형태로 잘 묶여요. 이 박스가 너무 딱딱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라운드라는 그 이너 팀을 불러와서 이렇게 섀도우를 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란 번호가 너무 촌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 이걸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너 팀으로 레탱글을 부르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밑에 발표 제목 내 이름을 넣고 싶을 때는 그 아우터 팀을 넣어서 인포 라인즈를 부르시면 이와 같이 아래에 발표 자료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색깔을 하나 새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스트럭처를 부르고 팔레트 이런 옵션들을 다 추가한다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원하는 대로 놓고자 할 때는 이런 그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셔서 이렇게 이 위치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이 사진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 둘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잘 안 나왔는데,
아무튼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매번 이게 수식을 전개하다 보면 슬라이드를 쪼개기가 조금 번거로울 때가 있는데, 그 경우는 allow frame breaks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잘 잘립니다. 자, 한번 이걸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를 한번 제가 많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아직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제가 더 넣으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잘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그 로마자가 나오는 게 조금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면 이제 아예 없애고 싶으면 이걸 없애면 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안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코딩을 한 거예요. 슬라이드 옵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Allow Display Breaks를 아까 배웠고요. Fragile이라는 옵션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지금 레이텍 코드를 보시면 이와 같이 코드들이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코드를 원래 레이텍 본문에다 넣어버리면 그 당연히 조판이 안 되겠죠. 이상하게 돼버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코드 같은 거를 출력하고 싶을 때, 슬라이드에다 출력하고 싶을 때는 해당 옵션을 주시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전환도 다 가능합니다. 그 비긴 프레임 뒤에다가 이와 같은 옵션들을 주면 다음과 어떤 슬라이드를 넘기는 효과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뷰어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리더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지원하는 PDF 리더기에서나 이게 가능합니다. 매 절이 나올 때마다 목차가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t begin section 또는 만약에 소절마다 나오게 하고 싶으면 at begins 대문자 s subsection 그렇게 입력하시면 그 원하는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못 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영상은 못 넣습니다. 그래서 링크로 파일을 여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GI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할 수는 있어요. 애니메이트라는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그림들을 슬라이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원하는 리더기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리더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굳이 비머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비라는 패키지 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까시면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마브로 만든 걸 만든 걸 보여드리면, 마브로 충분히 이렇게 깔끔한 걸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깔끔한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이런 PDF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수식을 적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reveal.js라고 해서 그 슬라이드 파일을 만드는 또 다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볼 수 있는 게 요 분의 슬라이드인데요. 이와 같이 그 웹페이지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영상 파일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영상이 좀 재생이 안 되는데 영상 파일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요. 네. 만약에 영상을 넣으셔야 된다면 이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이겠어요. 그다음에 뭐 위키를 이용해서 비머를 만드는 방법, 뭐 멀티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비머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그렇게 효과적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비머가 아니라 다른 걸 해보고 싶다면 이 리빌 JS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당연히 그 코드를 보면 되게 어려운데 VS 코드 리비를 이용하시면 그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머 테마를 더 잘 고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강의에서 소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이 비머 파일을 어떻게 컨드 테마를 어떻게 건드는지 제가 강의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강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를 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들은 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